어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하면 문 대통령 세 번째로 전체 기자들 앞에 서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 등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고용이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가 해결될 거라며 김정은의 친서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세명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매년 해온 기자회견이긴 한데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많이 개방이 됐고 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자유스러워졌고 그런 느낌을 어제 기자회견을 사실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으니까 말이죠. 소통적 측면,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에서는 많이 달라졌고 그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관 앞에서 신년사를 읽는다든가 또 행사장에서 일반 대중적인 음악들 틀어서 그에 대한 분위기를 아주 자유롭게 만든다든가 그다음 타운홀 미팅에 가지고 있는 자유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직접 대통령이 사회를 보는 형태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소통적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좋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파격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게 통상적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신년이라든가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돌발 사태, 돌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일반적인 어떤 형식으로 가려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스러운 기자 질의 방식을 통했다는 것은 그 노력과 그 시도 그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어떤 기자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나온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 수준은 어떻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글쎄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백악관의 헬렌 토마스 기자입니다. 이 헬렌 토마스 기자 93세로 작고한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 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항상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한테 긴장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자들, 즉 백악관이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고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 상태 이 부분은 50점을 겨우 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자들에 대한 질문 상태는 가장 지금 국민적 현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간결하게 질문해야 되고 사족을 달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질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제 기자들의 질문은 뭔가 사족이 좀 많이 달린 그런 부분이고 국민적 현안에서는 조금 빗겨나는 질문들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23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북한 핵 문제가 11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정치 현안, 예를 들어서 김태우 사무관이라든가 김태우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부분의 질의는 단 하나에 그쳤습니다. 단 하나에 그쳤고 민생 문제가 9분 정도 9명 정도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배분 자체가 자유로운 형식이다 보니까 그것이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좀 날카롭게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국내 기자들에 비해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좀 날카로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든가 프랑스 르피가르 같은 기자들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은 한반도 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고 지금 정부에서도 한반도 핵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물어보면 이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자들의 질문은 오히려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비해서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느냐 좀 아쉽습니다. 네, 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기자회견이요. 네, 어제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비주얼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쪽에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그런데 어제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 아주 그 경제의 현실, 이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났다. 네. 어제 보면은 금년 1년 신년도에 그 나라 살림, 국정 운영의 경제를 전부 보여주신 건데 그 동안에 있었던 잘한 일, 뭐 6천억 불 수출도 달성됐고 그 수출 실적이 세계 6위권에 들어와 있고 30, 50의 클럽에 가입이 됐다. 그러니까 3만 불도 달성됐고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국정 방안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다. 어떤 대선 공약 같은 것을 듣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그 경제 정책의 기조를 그냥 가져가겠다. 지금 경제는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 작년도 신년사 할 때고 두 번째 이번에 하셨는데 그동안의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공정경쟁이라든가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혁신성장과 어떤 포용성장, 포용국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현실과 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표현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이 아쉽다라는 평가는 나오지만 뭐 경제라는 단어, 혁신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씩 이제 반복을 하면서 뭔가 무게 중심은 옮겨졌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후한 점수를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이 첫 신년사였고 해술은 금년이 정부 3년 차지만 작년하고 작년에는 국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64번을 하셨고 이번에는 경제라는 쪽으로 이제 아까 뭐 보도 하셨는데 35번. 근데 새롭게 등장한 낱말이 이제 그 포용 성장입니다. 네. 그걸 9번을 포용이라는 말을 쓰셨고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쓰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의 흐름이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경제에 대한 인식을 이제 심각하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하게 본다. 그것은 뭐 확실히 달라진 것이죠. 네. 문 대통령 고용 부진이 이제 극심해진 지난해 성적표에 대해서 가장 아픈 지점이라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정부 초반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었고 예산도 투입했었는데 성적표가 좋지 못했단 말이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문재인 지금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이제 그 실시간 그 고용 지표 전광판도 행사를 하셨고. 그래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는데 작년에 그 목표로 했던 일자리 목표가 32만 개였어요. 그런데 아주 참담한 성과를 냈죠. 9만 7천 개에 불과했고 사실 그 고용의 질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들이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서비스 쪽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는 목표 일자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15만 개로 줄여놓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솔직한 면은 있긴 있어요. 네. 그게 녹록치 않다 금년에. 그런데 지난 그 1년간의 그 한마디로 고용 절벽이 일어난 거죠. 예. 네. 특히나 최저임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용 악화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은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지원책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에도 이제 신년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더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그동안 지금 정부가 많은 그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그 일자리 창출기금을 많이 썼어요. 일자리 창출 예산만 해도 54조를 쓰지 않았습니까? 추경까지 다 썼죠. 첫 해 작년 2번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이 고용 악화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창업이라든가 공공부문이라든가 하는 그 일자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역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자리의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기업의 투자가 많이 둔화됐다. 과거에 비해서.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의 그 정책 수단으로 쓴 게 이제 그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1%가 올랐어요. 네네. 6,470원에서 지금 금년도 8,350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것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대체하고 심지어 폐업이 네. 현재 지금 100만 폐업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어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고 또 허 교수님의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야당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뭐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부족했다, 뭐 용비 셀프 용비가 첨가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셀프 반성을 하는 그런 기조로 신년 기자회가 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실상 셀프 용비가 증가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신년사의 도입 부분에 충분히 그 얘기, 그 의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 신년사 도입 부분을 보면은 촛불 정신에 대한 정의, 가치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밝혔다고 보는 반면에 이번 2019년도의 신년사 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빙하기 때의 인간성이 싹트다라는 부분입니다. 춥기 때문에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함께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거의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었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성자 독점 구조의 경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아픔은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어떤 왜곡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기재에 깔려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책적 전환을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나가는 부분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공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 소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아집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꾸길 바랐는데 아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가야 한다. 물론 야당이 뭐 대통령 어느 정권이나 뭐 대통령 뭐 신년사 가지고 잘했다 뭐 박수 친 적은 없죠. 그렇죠. 네. 야당 얘기는 뭐 그건 그렇고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지금 이 대통령께서 저는 이번에 그 특징적인 게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 네.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어내겠다. 거기에 많은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의 양극화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의 불평등이 최악이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지표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기서도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팩트를 제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가 우리 객관적인 지표가 지니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나 놓고 보면 중간 정도는 와 있죠.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은 되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낙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는 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낙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경제정책 펴시면서 낙수 효과는 오래전부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니까 대기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지금 참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용 문제랑 일자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2년 반이 지나오는 동안에. 네. 사실은 낙수 효과가 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군산을 가보시면 군산에 한국GM이 철수를 하고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으니까 지역 경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낙수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GM을 붙들어 매려고 지금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나 대기업이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지시는 인식에 어떤 부의 양극화라든가 그 어떤 그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는 지금 사실은 미미한 걸로 밝혀졌죠. 그동안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실 고용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효과는 사실은 실패했다. 소득주도 경쟁은 실패했다. 앞으로 이 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외교 안보 분야까지도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일단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보통 그 리얼미터 조사를 이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일종의 이제 승부로 본다 그러면은 예. 기자단이 패했고 청와대가 판정을 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형태 자체가 그동안 청와대가 계속 준비해 왔었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 답변들을 끌어내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지도의 일정 부분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상희 교수,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